자, 그럼 본격적으로 2일자 컨퍼런스 오전 1부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실 분을 초대를 해볼까요? 해양 부문에서 어떻게 이 지속 가능성 있게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정말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 ESG, 그리고 탄소 배출권, 그리고 블록체인을 주제로 마리나 체인의 하성엽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성엽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나 체인 대표 하성엽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리나 체인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제 기업들의 그런 ESG,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관련 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화하여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또 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서 기업들에게 이제 ESG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컨설팅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지속 가능성 관련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북극이나 이제 남극에 있는 그런 빙하들이 녹으면서 이렇게 귀여운 북극곰이 이제 살 자리를 잃는다.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는 이제 몇백 년 만에 찾아온 그 유럽의 가뭄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사실 유럽의 기온 자체가 굉장히 서늘하고 좋은 기후였는데 몇백 년 만에 이런 식으로 고온이 되고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상한 이제 기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시고 체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8월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강남 일대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런 이상 기후가 이제 점점 더 저희들한테 가까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인과 대책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상기후가 저희들한테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서 전 세계 각 정부들은 친환경, ESG, 서스테너빌리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미국 하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 480조 원 정도를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여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유럽연합에서도 2021년부터 27년까지 6년 동안의 장기 예산 중에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 30%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책정된 값이 54억 유로, 7.5조 어치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탈탄소, 탄소 중립, 그리고 저희들의 서스테너빌리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파리 기후 협약은 195개국의 나라가 지금 참여를 한 상태고요. 이 나라들이 같이 협업을 하여서 전 세계의 그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그런 연료라든지 그런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프레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불충분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된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ESG 및 친환경은 이제 단순히 지향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구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저희 같이 일반 분들도 이제 ESG,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 서스테너빌리티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프 1, 2, 3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스코프 1은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발생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보일러라든지 기업이 운행하고 있는 트럭 아니면 이제 선박 같은 데서 이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이제 스코프 1 직접 배출이라고 하고요. 스코프 2 간접 배출은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기업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그런 스팀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을 이제 스코프 2 간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스코프 3는 기타 간접 배출로 이제 기업이 이제 통제하지 않고 다른 기업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운행을 할 때 그때 나오는 탄소 배출을 이제 스코프 3 기타 간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웃소싱 그리고 OEM 같은 이제 기업 활동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과 그런 ESG가 관련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신경을 쓰는 걸까요? 기업들은 그 프로핏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 친환경이랑 기업들과 사실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기업들이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거는 서스테너빌리티, ESG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펀드가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금융과 뗄래와 뗄 수가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친환경에 대한 이제 그런 항목도 신경을 써야 되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점점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주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부와 싱가포르 산업은행에서는 기업의 친환경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이제 친환경 조사팀을 꾸려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만약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심지어 금융을 거절하는 은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기업이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라고 하였을 때는 이 기업의 이자율을 깎아준다든지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이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입니다. SBTI라고 하는데요. 유엔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세계 자원 연구소 그리고 세계 자연 기금 탄소 공개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5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였고요. 한국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신한금융기업, 카카오, 그리고 SK 이런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과학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들의 이 탄소 배출량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빅데이터화 하여서 어떤 감성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빅데이터 기반 수치로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께서 아리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의 약자로서
이제 기업이 쓰고 있는 전력의 100%를 재생산 에너지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요 근래 삼성에서 이제 아리백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아리백이 가지는 큰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삼성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탈탄소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 삼성에 이제 납품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 기업들조차도 탈탄소에 동참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물건이 고객분들한테 도착을 할 때까지 운송되는 이제 물류라든지 이제 해운 그런 시스템까지 모두 탈탄소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운업 관련해서도 해운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포세이돈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프린서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의 50%가 넘는 은행에서 이제 이 프린서플 이제에 참여를 하여서 이제 선박이나 선사,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주고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금융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백 같은 경우는 제품의 탄소 배출, 친환경도 같은 경우가 원자재의 출처부터 제작 과정,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까지도 이제 모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들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화학 산업도 그렇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해운 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장 설비를 이제 다시 뜯어서 고쳐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ESG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탄소 배출권 쪽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면은 친환경 프로젝트가 1톤의 탄소를 줄였을 때 받는 보증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지금 현재 귀한 상태라서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로 통해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가격 같은 경우도 오픈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될 때마다 그런 생기는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제 어떤 기록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은 6배나 커졌을 만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2050년까지는 100배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에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중 사용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서 구매를 하였을 때 올해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마케팅에 사용을 하고 ESG 등급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 배출권을 리타이어, 폐기시키지 않고 다음 연도에 또 사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중 사용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탄소 배출권과 폐기되는 탄소 배출권 양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한 공정성, 거래 이력에 대한 공정성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런 문제점들을 딱 한 가지 기술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바로 생각이 나시는 기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런 탄소 배출권을 저희가 NFT화 시켜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모든 그런 거래 이력이라든지 가격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모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서스테너빌리티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결합이 돼서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서의 어떤 선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척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프로젝트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제 저희가 디파이라든지 그런 다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오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친환경 서스테너빌리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탄소 배출을 그냥 꾸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친환경적인 이제 그 등급을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배출한 만큼 구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탄소 배출권으로 이제 중립, 상쇄를 시키는 것뿐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린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커뮤니티를 모아서 그런 커뮤니티 분들의 이제 어떤 투표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그린워싱인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가 그린워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그 프로젝트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친환경도를 저희가 계산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디파이, 리퀴디티 풀이라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친환경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고요. 친환경 프로젝트에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친환경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핏도 저희가 이제 쉐어를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조차도 저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굉장히 유망한 그런 인더스트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를 다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저희가 피드백도 드리고 조금 더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리나 체인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웹3를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조차도 이제 웹3라는 기술이 곧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ESG, 친환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또 각자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면은 또 그것조차도 굉장히 웹3를 빨리 이제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NFT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단어가 빨리 희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시킬 때 이 온라인 쇼핑몰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네요. HTML로 만들어졌네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저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그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엔드 유저까지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든 NFT든 그저 그 기술 자체가 엔드 유저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온다면은 저는 그런 웹3에 대한 그런 비전이 더욱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리나 체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성엽 대표님 다시 한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